원통 욕조 크기만 한 대형 고무 쓰레기통이 통로 앞에 화단에 한 개씩 놓여있다. 가로등 불빛이 가 닿지 않는 단풍나무 이파리들의 그림자가 고여있다. 광장에는 아무도 없다. 쓰레기통 뚜껑을 밀치고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선다. 남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 동뿐이지만 모두 90세대의 가구가 살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기상캐스터는 노란 비옷에 노란 우산을 받쳐들고 일기예보를 했다. 비가 와서 습도가 높아지고 날씨가 더워지면 이 일 하는데도 장애를 받겠어. 내가 야밤에 쓰레기 봉투를 집으로 들고 와 샅샅이 뒤진다는 걸 알면 그래도 멈출 순 없어. 가슴패기에 닿을 만큼 깊은 쓰레기통 안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기 위해 허리를 잔뜩 구부려야 했다. 쓰레기 봉투에서 새어나온 오물이 고무통 안에 고여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썩고 있다. 오늘 아침에 고창에서 나온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싣고 가 쓰레기통 안에는 한 개의 봉투가 들어있을 뿐이다. 남자의 양동이는 20리터들이 쓰레기 봉투 한 개가 반듯하게 담겨지게 되어 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계단참 천장에 달린 전등은 일부러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도 계단은 익숙하다. 남자의 발폭은 계단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가운데 두 번째 계단은 유독 다른 계단들보다 깊이가 깊다. 처음 얼마 동안은 이 계단 때문에 곤혹스러웠다. 발목을 삔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 이르면 남자의 본능이 단번에 알맞게 발을 내딛는다. 쓰레기 봉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단 같은 데 흐르지 않게 하려면 양동이가 꼭 있어야 돼. 자, 좋았어. 비좁은 목욕탕을 개조하면서 욕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지은 지 15년이 된 이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오면서 남자는 벽지와 장판은 물론 싱크대도 새 것으로 갈았다. 수리공은 때가 잘 끼지 않고 가벼운 플라스틱 소재의 세면대로 바꾸어 달면서 욕조를 떼어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남자는 수리공의 말을 무시하고 욕조를 떼어내지 않았다. 그때 욕조를 떼어냈으면 어휴, 욕조가 이렇게 쓸 줄 누가 알았겠어. 누군가 호되게도 묶어놨군. 매듭을 풀어보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다. 풀기 어렵도록 쓰레기 봉투를 야무지게 묶어버린 누군가를 원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버린 쓰레기 봉투가 다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남자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냄새! 아이씨, 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한 게 아줌마들 때문인가? 무슨 소리지? 507호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유리가 깨지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발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남자는 귀를 기울인다. 얼굴에 검버섯이 잔뜩 핀 나이든 부녀 회원이 묵직한 봉투를 남자의 발밑에 던졌다. 봉투가 뻥 소리를 내며 터진다. 장터 쇼핑 배달 가능이라고 쓰인 붉은 게시들이 튀엄튀엄 드러나 있다. 한눈에도 남자가 이틀 전 쓰레기통에 버린 쓰레기가 틀림없다. 댁을 찾아다니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요? 이 쓰레기들을 이잡듯 샅샅이 뒤졌다고요. 규격 봉투를 사용한다는 걸 설마 몰랐다고 발뺌하진 않겠지요? 자, 부녀회원님들 508원 됐으니까 갑시다. 시멘트 바닥으로 내던져지는 통에 옆이 터진 봉투에선 쓰레기들이 꾸역꾸역 밀려나오고 있었다. 푸른 곰팡이가 핀 바발들과 사놓고 먹지 않아 버린 곪은 감자들은 집어들기가 무섭게 손 안에서 물클어진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다. 쓰레기를 주워 담다가 꼬깃꼬깃 구겨진 편지지들을 발견한다. 당신이 결혼하려는 그 사람은 결코 당신의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난 그 사람을 당신보다도 훨씬 먼저 알았습니다. 직장 후배이면서 대학 후배이기도 했으니까요. 당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그늘진 모습을 나는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충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결혼 날짜를 택하더군요. 오늘 회사에서 당신과 그 후배가 나란히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청첩장을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당신 눈에는 그 후배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당신 말대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내 몸보다도 사랑합니다. 어느 편지 하나 끝을 맺은 것이 없었다. 남자는 만취해서 새벽까지 편지를 쓰고 또 썼다. 결국 그 편지는 붙이지 못했다. 뭐야, 그럼 남의 편지를 저 아줌마들이 읽어봤다는 거야? 돌려가면서?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가며 여자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 틀림없다. 편지를 읽으면서 킥킥거렸을 여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었다. 어휴, 매듭이 이제 풀렸네. 매듭이 풀리자마자 쓰레기 하는 금이 튀어올라 욕조 안에 흩어진다. 먼지가 엉킨 머리카락과 담배꽁초가 한데 뒤범벅이 되어 있다. 낚시 의자를 가지고 와 욕조 앞에 펼쳐놓고 걸터 앉는다. 남자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한다. 남자는 욕조 안에 펼쳐놓은 쓰레기를 들여다보면서 무릎을 포개고 그 위에 수첩을 펼쳐놓는다. 남자의 수첩에 글씨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숨은 그림 찾기에서 찾아야 할 항목들처럼 보인다. 박하향 쿨담배, 즉석용 라멘 용기 2개, 스프에 건조새우가 첨가된 우동, 카레, 감자 껍질과 양파 껍질. 감자와 양파는 카레에 사용했겠지. 냄새. 닭뼈가 붙은 고무장갑, 오른쪽 핑크색. 가만, 며칠 전 쓰레기 봉투에 왼손 고무장갑이 있었는데. 찾았다. 4월 3일 가루세제, 쿨담배, 콜라, 새우우동, 고무장갑, 핑크 왼손. 상표하고 색깔까지 똑같아. 한 집에서 나온 쓰레기야. 오케이, 이 집은 비사이 맥주와 콜라를 즐겨 마시고 쿨담배를 피우며 새우우동을 좋아해. 또 왼손잡이에다 머리카락이 긴 여자이거나 혹은 장발의 남자야. 초콜릿이나 과자봉투, 종이 기저귀 따위가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현재 아이는 없어. 닭뼈도 배달시킨 튀김닭이고 지난번에도 닭뼈가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가 있었는데. 아, 여깄다. 4월 15일 프로필렌 수지의 바스락거리는 과자 봉투들, 칫솔모가 사납게 놓은 낡은 칫솔, 살을 잘 발라먹은 닭뼈 한 움큼. 이 닭은 푹 삶은 백숙에서 나온 닭뼈 같아. 그러니까 이 집하고 방금 체크한 저 쓰레기는 같은 집 쓰레기는 아니야. 이렇게 손이 여러 번 가는 음식을 직접 준비한 여자라면 바지런한 여자겠지.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쉽다. 남자는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통틀어 100개가 넘는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 쓰레기를 뒤지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에 사는 90가구의 취향을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었다. 15평의 이 작은 아파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산다. 남자처럼 독신이거나 신혼부부인 한 부류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온 노부부가 그 한 부류이다.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신제품의 상품들에 민감한 것은 언제나 젊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모험심이 남아있다. 포장이 화려하고 열대의 과일이 섞인 펀치류의 음료수도 망설이지 않고 구입한다.
양이나 크기에 비해 값비싼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도 그들이다.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적도 있다. 남자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한눈에 깨고 있다. 쓰레기장을 조사하여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알아보는 가블러지라는 사회학을 한 분야가 있다. 애매모호한 설문지보다는 쓰레기장을 뒤지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다. 자, 쓰레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쓰레기야말로 숨은 그림 찾기의 모범 답안이지. 남자는 흐트러진 쓰레기를 다시 봉투 안에 쓸어 담는다. 물기가 빠진 쓰레기는 그 사이 더욱 부피가 줄어있다. 매듭을 묶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고 돌아온다. 미쓰김의 쓰레기를 미리 볼 수 있었다면 그녀의 숨은 성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을 텐데. 까닭없이 콜바트색이 약하고 입심 좋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한테 끌린다는 것 정도는 알아냈겠지. 그럼 상황이 달라졌을까? 미쓰김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남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집의 집들이에 갔었다. 미스킴, 아니 이젠 미세스 박이라고 불러야겠지? 어떻게 박대리한테 끌린 거야? 코발트 색깔의 와이셔츠요. 얼마나 멋있던지. 그 여자와 결혼한 후로도 후배 박대리는 변한 것이 없었다. 풀을 먹인 것처럼 빳빳한 와이셔츠와 주름 없는 양복을 입은 후배의 뒷모습을 볼 때면 타자를 치던 그 여자의 길고 하얀 손가락이 떠오른다. 젠장, 맨날 코발트 색깔의 와이셔츠만 사들이는 거야. 이젠 코발트에 코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니까. 남자는 후배가 동료들에게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시림 여사원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도 목격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미스킴의 쓰레기를 미리 봤더라면.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은 꼼짝하지 않는다. 어떤 사내가 남자의 문에 기대서 두 다리를 지렛대처럼 버티고 서 있다. 몇 번이나 밀친 후에야 미동을 느낀 사내가 뭉그적거리면서 비켜선다. 사내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있다.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다.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당신 누구야? 왜 이 집에 있는 거지? 이거 왜 이러십니까? 한밤중에. 집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다고. 지혜야, 너 어디 있어? 숨어있지 말고 이리 나와. 응? 현관에 벗어놓은 남자의 구두 위로 바닥에서 튄 토사물이 엉겨붙는다. 여기 507호 아니에요? 삼강아파트 507호. 여기 508호거든요. 이거 미안합니다. 나야, 지혜야. 나야, 나. 남자가 토사물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동안 사내는 507호의 초인종을 누른다. 507호는 비어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인기척을 느낀 적이 없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혜야, 이 문 좀 열어. 저기 옆집에 이 꽃다발 좀 전해주실래요? 네?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붉은 장미송이가 28, 9, 꼭 30송이네. 30살.
507호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베란다 빨랫줄에 노란 양말의 컬러가 며칠째 걸려있는 걸 보면 아무도 없다는 건데, 양말 발꿈치와 발가락 부분에 검은 때가 남아있었어. 비누로는 지워지지 않았나봐. 흙물이 새어든 것 같기도 하고. 왔어. 507호 여자가 돌아왔어. 빨랫줄에 걸려있던 노란 양말이 거친 곳을 본 후에야 남자는 여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꽃다발. 이게 뭐야? 장미꽃에서 구더기가 생긴 거야? 아이 참, 장미꽃은 전해주면 안 되겠어. 그냥 사내가 찾아왔고, 장미꽃은 오래돼서 버렸다고 해야지. 다급히 현관문을 밀쳤지만 이미 계란은 텅 비어있다. 계단 아래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조금씩 멀어진다. 황급히 계란의 난간 아래를 내려다본다. 5층까지 반복되는 계단의 손잡이들 사이로 무언가 반짝 빛나며 사라진다. 나비?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순식간에 날아오른 것 같다. 그것은 여자의 베란다에 걸려있던 노란 양말이었을까? 빈 계단의 공기 속에는 그 여자가 흘리고 간 향기만이 흐릿하게 남아있다. 남자는 팽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도록 크게 숨을 들이마신다. 도대체 507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때다. 다음날 아침, 남자가 스테인리스 신문 투입구를 들어올리자 안에 또 다른 덮개가 나타난다. 덮개를 밀치자 엽사만한 사각 구멍 속으로 507호의 현관이 들여다 보인다. 시멘트 바닥에 닿은 한쪽 명실이다. 투입구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지만 실내화에 닿지 않는다. 생각 끝에 옷걸이를 낚시 모양으로 길게 만들어 투입구 안으로 집어넣었다. 고리에 걸린 실내화가 남자 쪽으로 끌려온다. 드디어 실내화 한 짝을 손에 넣었다. 프리사이즈의 실내화 심하게 낡았어. 발바닥에 닿는 부분에 눌린 인조 돌로 가늠을 보면 507호 여자의 발 사이즈는 230mm 정도. 작은 발을 가지고 있구만. 발등의 비늘이 뜯겨지고 탈색돼 있고 겨스색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짙은 노란색이었던 것 같아. 남자는 입술을 오므리고 한숨을 내쉰다. 뜻밖에도 경쾌한 휘파람이 흘러나온다. 보름째 되는 날, 남자는 쓰레기 봉투 안에서 여자의 나머지 한 짝의 실내화를 발견한다. 꽃자수의 실내화. 남자는 신발장에서 나머지 한 짝의 실내화를 꺼내 나란히 두 짝을 맞춰 놓는다. 그리고 남자는 욕조 안에 가둬둔 쓰레기 봉투를 벌리고 쓰레기들을 집어 올린다. 녹차의 티백 찌꺼기, 두툼한 오렌지 껍질, 다이어트 콜라, 모두 다 저열 영양식들 뿐이군. 이건 미모사 향의 섬유유연제, 복도에서 맡았던 그 냄새다. 이건 케이크잖아. 쓰레기 봉투 맨 밑바닥에 손도 대지 않는 생크림 케이크가 문드러져 있다. 하얀 우유빛 생크림 사이로 포도 시럽이 잔뜩 발린 3단 케이크다. 그 위에 하늘하늘하게 곰팡이 꽃이 피어 있다. 체리가 얹혔던 자리에는 생크림 위에 붉은 테두리가 남아있을 뿐이다. 507호 여자는 체리와 파인애플, 귤만 골라 먹었나봐. 이건 아스피린 포장지? 구례행 무궁화 열차표 한 장? 지리산에 주종했나? 그래서 노란 양말에 흙물이 밴 거야? 이건 7자리 숫자? 전화번호인가?
연체된 호출기 사용료 청구서. 가만! 여자의 이름과 호출기 번호를 알 수 있겠는걸? 있다. 최지혜 012-343-7890. 지난번엔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기 미안합니다. 꽃다발은 전하지 못했어요. 도무지 만날 수가 있어야지요. 이건 케이크인데 자꾸 부탁만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오랫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당분간은 집에 있을 겁니다. 예. 조심해서 드셔야 해요. 상자가 움직이면 모양이 찌그러지거든요. 생크림 케이크인가봐요. 체리나 파인애플 같은 생과일이 얹힌? 네, 생크림 케이크를 무척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같이 케이크를 먹게 될 날이 올까요? 그럼. 사내는 남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생크림 케이크는 묵직하다. 저 이봐요. 그 여자분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남자는 말을 하려다 멈춘다. 사내는 여자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의 결별은 생크림 케이크로부터 연유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오해 없이 사내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쓰레기를 뒤졌다는 사실을 말한다면 남자는 단번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여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었다고 말한다면 사내는 두 사람 사이를 오해할 것이 뻔하다. 네? 무슨 일이라도... 만약에 말입니다. 또 며칠 동안 만나지 못한다면... 그땐 그냥 형씨가 드십시오. 여자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다. 여자가 증오하는 것은 사내가 아니라 100kg에 육박하는 사내의 몸집일 뿐이다. 여자는 생크림 케이크를 억지로 먹는 데 지쳤고 남자는 여전히 여자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믿는 데서 생긴 오해가 그들 사이에 틈을 만들었다. 사내가 한 번쯤이라도 여자의 쓰레기를 훔쳐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케이크는 냉장고 안에서 조금씩 굳어가고 있다. 남자는 아직도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매번 엇갈리고 있다. 남자가 뒤쫓아 나갔을 땐 이미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미모사 섬유유연제 향기만이 그윽하게 풍길 뿐이다. 507호 문이 열렸어. 507호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남자는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들고 허겁지겁 507호 안으로 들어선다. 부부로 보이는 중년 남녀가 도배를 하고 있다. 왜요? 도배하시게요? 싼값에 해드릴게. 하세요. 풀이 뚝뚝 떨어지는 손을 들고 중년 여자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커다란 유리를 든 두 명의 인부가 계단 위로 올라서면서 남자는 507호 현관에서 물러섰다. 인부들은 베란다로 나가 깨진 유리를 떼어내고 새 유리로 갈기 시작한다. 저 남자는 뭘 찾나 보네. 안녕하세요. 저 508호사는 미안합니다. 케이크는 제가 먹고 말았어요. 그 여자분 이사 갔는데 물론 아시죠? 근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난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었거든요. 지혜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최지혜 씨가 좋아한 건 바다가 아니라 산입니다. 구례행 열차표 한 장이 나왔거든요. 지리산에 갔을 겁니다. 그때 하르방을 샀었거든요. 왜 제주도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송송 뚫린 돌인형 말이에요.
그날 그 소동이 있었을 때 지혜가 벼랑간 그 인형을 유리창 밖으로 던졌어요. 여기 어디쯤에 떨어졌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사내는 100m 길이의 뒤뜰에 서 있다. 무성한 풀숲에서 작은 인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나무 막대기를 찾는다. 그럼 서로 양쪽 끝에서부터 다시 뒤져봅시다. 바쁘시지 않으세요? 저한테 남아도는 건 시간뿐이에요. 얼핏 고개를 들어보니 사내가 별건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팔소매로 닦아내고 있다. 후텁지근한 날씨다. 한낮의 기온이 섭씨 28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남자는 넥타이를 풀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다. 오늘 밤 마지막으로 딱 한 개야. 딱 한 개만 하고 그만둘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니까. 진실이란 게 쓰레기 봉투 속에서 썩어가고 있으니. 남자는 다시 풀숲을 막대기로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한다.